지금 780분 정도 계시는데요. 네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세요? 아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실거주나 갈아타기나 뭐 이런 쪽 아니면 지역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충 듣기로는 이제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어디가 좋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여기 봤는데 어디가 좋아요? 강명이 좋아요? 강명이 좋아요? 성남이 좋아요? 다 좋잖아요. 강동 쪽 아니 둘 중에 하나 사야 되잖아. 둘 다 살 수는 없잖아. 성남에 가서 이제 신축 아파트 재개발한 거 그걸 사러 갔더니 너무 언덕이라서 현타가 왔는데 강명을 갔더니 좀 평지더라. 평지죠. 강명이 좀 낫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강명은 25,000원 입주가 2년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고민이 너무 돼요. 뭐 이런 거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방을 사는데 하도 서울을 사라 그러고 실제로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방 소매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사놓고 싶은데 실거주는 안 할 건데 빡빡빡 긁으니까 한 3억에서 5억 사이로 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나중에 사놨으면 합니다. 자산 보존을 위해서 인구 소멸의 시대잖아. 사놓고 싶은데 서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기도 힘든데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와서 뭐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서울이 와 진짜 크네요. 이런 고민인 거죠. 살 건 아닌데. 아니 살 건데. 아니 그러니까 리브. 그치. 서울에 리브 할 건 아닌데. 갭 투자 한다는 거죠. 3억 있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정이 다 다른데 다르죠. 가격만 봐서는 안 되는 거지만 3억으로 사실 살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작고 오래된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뭐 결국에는 그 작고 오래된 거를 봐야 되는데 작고 오래된 거를 사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라고 보면은 그 작고 오래된 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 되겠냐? 이 작고 오래된 게 재건축이 되겠냐? 라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여기 재건축 안 돼도 살만하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도 되고 살만한 게 제일 좋은 거고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살만하면은 그냥 인테리어에서 버티고 살만한데 그런 데를 사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도 안 되고 살기도 여기 오래 살기도 힘든데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막 재건축 안 되고 희망 가망 거의 없는 250% 정도씩 용적률 250%씩 되는 서울에 막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니면 서울 인근의 경기도에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걔들도 다 올라요. 오른다고 안 오르지 않는다고. 근데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그게 좀 더 오를 거냐, 좀 덜 오를 거냐 이 이야기인 거지. 더 아웃퍼폼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아웃퍼폼하기를 원하죠. 그게 부자야. 부자는 내가 돈이 10억 있다고 부자가 아니야. 남들이 다 50억 있으면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남들이 다 1억 있으면 나는 10억 있으면 진짜 부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좀 더 유식한 이야기를 하면 시장 수익률 대비 장기간 아웃퍼폼 그러니까 장기간 시장 수익률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지. 집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평생 있어야 되고 장기 거주를 하게 되고 그 매매 주기도 길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 길게 봐서 잠깐 1, 2년은 모르겠지만 5년, 6년, 10년 봤을 때 시장 수익률 대비 좋을 거냐. 그래서 그 중에 시장 수익률 대비 가장 좋은 게 신축으로 바뀌는 게 1번이다 이거지. 그 다음이 GTX 생기고 뭐 생기고 이런 거고 각종 우리가 말하는 호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그냥 살만해. 고쳐가지고 그냥 뭐 언젠가는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재건축도 되고 살만하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당이라든지 뭐 평촌의 핵심지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데에 해당되겠죠. 노원에서도 보면은 노원이나 이런 데 가도 뭐 오래됐지만 뭐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데 이런 데 그런 데가 좋겠죠. 3억으로 돼요? 있죠. 많아요. 그래요? 아직도 찾으면 돼요. 약간 기술을 넣으면 돼. 기술을. 약간. 어떤 기술을 해요? 대출의 기술을 조금만 동원하면 돼. 대출의 기술을? 조금만 동원하면 돼. 이거 방송에서는 말하기 좀 그런데 합법이야. 합법. 불법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수업을 좀 들어라. 수업을. 그런 거 알려줄게 내가. 꼭지에 21년도, 22년도에 사서 서울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 50대입니다. 네. 진해를 먼저 팔고 서울에 사고 싶을 때 고민입니다. 파세요. 근데 안 팔리니까 문제인데 나 같으면은 부천이네. 부천. 저 같으면은 빨리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요? 네. 진해를 먼저 팔아야죠. 잘 안 팔릴 거야. 근데 문제는 잘 안 팔릴 건데 그러면 이런 거잖아. 시세 대비해서 뭐 2천이든 3천이든 뭐 분양권일 수도 있겠지. 그 정리를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의 걸 비싸게 사는 건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2년 뒤에 지금 갖고 계신 진해가 많이 오를 건지 아니면은 좀 무리해서 사놓은 서울이 많이 오를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길게 보면은 서울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으로는 자르는 게 싸게 손해보고 자르는 게 속이 쓰릴 수 있어. 속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2년 뭐 3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길게 본다 그러면 서울로 오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엄청 기민하게 해가지고 분위기 잘 봐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김해는 제가 좋아하는 동쪽인데 산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고 신항만도 들어오고 다 좋은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창원에 공장도 엄청 많고 일자리도 많고 다 좋은데, 김해는 동쪽에서 유일하게 평야를 갖고 있어요. 김해 평야. 그래서 도시가 평야가 이렇게 있고 평야 주변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전이 돼 있어. 김수로왕이 거기서 나라를 세운 거 아니야, 가야를. 옛날에 기름진 토지가 많아서 그래서 낙동강 유역에 하구에 기름진 토지가 많아서 그런 보여주세요. 거잖아요. 우리는 섬이잖아, 섬. 섬이죠.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막혀 있고. 네, 풍선 날리고. 섬, 예. 쓰레기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보시면 동고서저 아시죠? 동쪽은 산이 높고 서쪽은 낮죠.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큰 도시가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쵸? 그래도 강원도에도 그래도 물이 흐르니까 물 흐르는 주변에 춘천 이런 도시가 있는 거고요. 춘천도 가면 완벽한 분지예요. 동쪽에는 들이 좁은데 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사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쪽에는 들이 이렇게 넓잖아요. 들이 얼마나 넓다고 그러십니까? 네, 보면은 여기 이런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주변에 전부 다 들이잖아요. 집값이 조금만 오르면 짓겠죠. 여기는 그래도 전주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이게 남쪽하고 이쪽이 다 막혀가지고 서북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여기 막혀가지고 가격이 비싸고 사람도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는 가보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산업시설, 파란 지붕 산업시설도 많은데 꽉 막혀있기 때문에 이 돈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집이 비싼 거예요. 사람들은 많고 돈은 많은데 집을 계속 확장해서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비싼 거야.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을 봐야 되고, 동쪽의 도시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 부산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집이고 빈틈이 하나, 손톱 하나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부산이 활발한 거예요. 부산 언덕 좀 빡세요. 그죠? 많이 빡세죠. 여기 그래서 이름이 부산이잖아, 산. 네. 자, 그런데 그 옆에 봤더니, 어우야. 갑자기 평평해져요. 김수로왕의, 김수로왕의 땅이 있네요. 이게 김해 평야가 있고, 그러네. 평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산을 파고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 이게 완전히 이제 농업 위주의 도시였다는 거지. 옛날에 큰 도시였겠죠. 김수로왕이 가야를 세울 정도였으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사상공단이 있는데, 사상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소규모고 작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항만 밑에 생겨갖고, 이게 이제 그나마, 이건 공장이 아니고 항만이에요. 컨테이너, 이제 신항만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창고, 물류창고 같은 게 많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창원에 이렇게 공장이 많다는 거야. 대기업이 많아. 뭐 지붕이 크잖아요. 사상공단 이런 데 가면은 지붕이 어때요? 작잖아요. 짜글짜글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쪽으로 출퇴근 많이 하니까 터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유라지군이 유라 이쪽이 이제 떴던 거야.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유라지구 뜨고. 근데 이제 들이 계속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은 다 파먹었으니까 이제 깎아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들로 이렇게 깎아서 나오는 거죠. 계속 짓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잠재적인 입주 물량들이 계속 많은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김해가 동쪽 도시들 중에서는 그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길게 본다면 손해보더라도 저는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 질이야기. 좋은 질문이야. 12.4%를 내고 내가 사면 되지 않냐?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그러면 시장을 보는 뷰가 필요한 거야, 뷰가. 이게 취득세 12.4%를 내고, 그리고 뭔가 또 팔면 또 양도세도 내야 되잖아? 그냥 사는 것만 해볼게, 그러면. 사는데 12.4%를 내고 샀을 때, 그러면 일단 12.4% 이상은 올라줘야, 복비까지 13% 넘을 텐데, 올라줘야지 이득이잖아. 네. 그럼 이게 제가 완만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완만한 상승? 20억짜리를 사면 2억 5천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12.4% 이상 올라야지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20% 이상 올라야지 그냥 좀 올랐다 이런 맛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완만한 상승에서 그 높은 비용을 해지할 만큼 나한테 이득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은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다주택자면 찌글찌글한 거 팔아서 1, 2주택을 만들어갖고, 3, 4개 되면 찌글찌글한 거 팔아갖고, 3, 4개 되면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게 아니면 여러 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개 있으면 잘 유지하면 되지 않냐. 팔 때마다 세금 나오고, 그것도 팔고 또 사면 또 12% 내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손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20%씩. 막 이렇게. 서울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응? 내가 갖고 있는 자잘이 3-4개보다 저 서울이 더 많이. 그게 서울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걸 뭐 다주택 규제가 뭐 12%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로 바뀐다든가, 그때 정리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진짜 내가 서울에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다주택자가 매우 장기로 보고 10년, 20년 보고 한다 그러면 12.4% 내고 사는 게 맞지. 그죠? 실거주 할 거야. 10년, 20년 살 거야. 그러면 하는 게 맞죠. 그죠? 2년 뒤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낫죠. 근데 그것도 A급제 아니고 저기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깻만 작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본인 그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시면 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 경쟁 중인데요. 물론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게 최고 좋은데, 망고쌤 라이브 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변 단지는 일단 천세도 조금 오르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하나 되어가지 않을까 할지 궁금합니다. 신로마노님. 자, 제 생각은 뭐냐면 결국에는 다 될 겁니다. 다 될 건데 1기 신도시도 1기 신도시 나름이다. 순서가 있을 거다. 강남부터 오르듯이 이제 분당의 핵심지부터 될 거고, 선도지구부터 될 거고, 순서대로 사업성이 나오니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